이번 사례는 삶을 거의 포기한 채로 혼자 어렵게 살고 계신 할머니세요. 근데 삶을 포기했는지도 아무도 알 수 없었고요. 어렵게 살고 계신다는 사실도 아무도 알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할머니는 집 안에서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이 집이 그냥 이렇게 동네에 있는 골목에 이렇게 딱 집 있는 그런 집이 아니고, 뭐라 그럴까요? 재개발 지역이에요. 재개발 지역인데 할머니 집이 좀 부지가 넓어요. 넓다 보니까 바로 집이 있는 게 아니라 집이 가운데 있으면 이렇게 담벼락이 있어요. 이렇게 울타리가. 그러니까 마당이 큰 거죠. 부지가 넓어서. 그러니까 이 집 안에 할머니가 어떻게 생활하고 계시는지 밖에서는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상담을 의뢰하신 분은 주민센터의 공무원이 저희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이 지역이 재개발 지역이고 또 순차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 이사를 나가는 그런 상황인데 아직까지도 이 할머니 집뿐만이 아니라 이사를 나가신 분들도 계시는가 하면 아직 안 가신 분들도 계시대요. 근데 지금 시점쯤은 그게 한참 진행이 돼서 이제는 나가셔야 되는 게 이제 임박한 그런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민센터 분도 자주 할머니 댁을 찾아뵀는데 주변 분들 말씀에 의하면 할머니가 근 3개월째 바깥 외출을 안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집에서 마당까지만 이렇게 왔다 갔다는 하시는 모습을 간혹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센터에서는 혼자 살고 계시고 연세도 많으신 어르신이니까 또 바깥으로 아예 3개월 동안은 나오지 않으셨으니까 걱정이 되는 관리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늘 신경을 쓰면서 자주 찾아뵀던가 봐요. 근데 자주 찾아뵈도 문을 안 열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이라서 안 열어주시나 하고 독거노인 그 생활지원사 있어요. 독거노인 분들 가서 돌봐드리는 분들 주로 좀 이렇게 저희 같은 좀 푸근한 연령대이신 분들이죠. 그래서 그분들을 또 이렇게 보내드려 봤는데도 잘 문을 안 열어주시더래요. 그래서 그것도 실패하고 그래서 이분들이 할머니가 살아계시나 아닌가 이걸 확인하는 방법은 자주 찾아가서 마당에 나오는 날은 이렇게 확인하고 오는 거예요. 그거로 그냥 안부를 챙기는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할머니는 그 이제 자료를 조사를 해보니까 결혼을 안 한 채로 노인이 되신 거고, 할머니에게 가족이나 뭐 친척이나 이런 사람은 여동생만 한 명 있대요. 근데 너무 멀리 살고 있고, 뭐 왕래를 안 한 지 되게 오래되니까 그냥 할머니는 혼자서 살아왔구나 이렇게 여겨질 수 있는 그런 분이었대요. 할머니가 처음부터 이 지역에서 살았던 건 아니고 원래 아파트에서 살고 계셨는데 그 아파트를 팔고 그 돈으로 여기를 산 거래요. 샀는데 아마 아파트가 값이 좀 나가는 아파트였나 봐요. 그걸 팔아서 이 집 사고도 돈이 남아서 그걸로 지금 생활하고 계신대요. 그러니까 다른 경제활동은 안 하시고 그걸로 이제 계속 생활하시는데 별로 부족함은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공공의 일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이 어르신이 혹시라도 잘못되시기라도 하면 책임을 고스란히 지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래요. 선생님, 책임 문제는 둘째 치고요. 일단은 할머니에 대한 걱정이 되는데 신변에 대한 걱정도 일단 되는 거죠. 살아계셨는지 돌아가셨는지 확인할 길이 잘 없으니까 신변에 대한 걱정이 되고 또 하나는 이 지역이 철거, 재개발 이게 걸려있기 때문에 안전과 관련된 문제도 상당히 그쪽에 집중이 돼 있대요. 뭐 전기가 곧 끊긴다든가 뭐 이런 문제들 있잖아요. 그래서 안전사고와 관련된 거에도 굉장히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접촉을 해야 할머니를 만나야 뭐를 도와드릴지 어떻게 해드려야 될지를 아는데 할머니를 만나는 것까지가 선생님 이게 성사가 안 되니까 도와드릴 수 있는 길도 없고 방법도 못 찾겠고 너무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도와드릴 의지가 지금 있는 건데 못 만나 뵈서 못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도 얘기한 것처럼 독거노인 생활지원사도 보내고 여러 개를 이제 해봤는데 안 되니까 이제는 못하겠어서 전화 드린 거예요. 노인의 전화가 좀 어떻게 좀 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뭐 저희들 뭐 뚜렷한 게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그런 경우는 이제 저희는 뭐 하셨던 것처럼 끊임없이 계속 찾아뵙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찾아뵐 때마다
조금씩 방법을 달리하는 이제 노하우들이 있죠. 어르신이 왜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문만 요만큼 열고 안부 확인만 하고 괜찮다고 돌려보내는 분들 계시거든요. 절대 외부인한테 문 안 열어줘요. 공무원이 가도. 근데 이제 저희가 가면 요만큼 문 열고 괜찮다고 말씀하실 때 그때 저희는 이제 상담적으로 대화를 나누니까 할머님이 문을 요만큼 여셨던 걸 마음의 문도 요만큼 여시면서 조금씩 저희를 안으로 받아들이시게 되죠. 근데 이 할머니 일단 접촉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문을 열어주실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담이라는 게 있고 담 안으로 들어가야 저 안에 집이 있으니까. 그래서 원래는 그러면 안 되는데 저희가 하도 찾아 뵈도 못 만나 뵈니까 배를 눌러도 아무리 인기척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직원이 월담을 했어요. 월담을 해서 들어갔어요. 근데 할머니가 놀라시기는 하는데 만나시더라고요. 할머니가 놀라시는데 그게 완전히 싫다는 느낌은 아니고 좀 반가움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랑 얘기가 진행이 됐어요. 진행이 됐는데 저희가 그렇게 얘기해요. 어르신하고 이 의사소통을 할 때 귀로만 듣는 게 아니고 오감을 동원해서 상담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청각, 시각, 촉각, 후각 다 동원을 해야 돼요. 근데 할머니 상담하면서 할머니 얘기는 들으면서 이 눈으로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발이요. 할머니 발이 발가락하고 발가락 사이가 너무 부어가지고 틈이 없어요. 이렇게. 예. 그리고 저희가 질문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는 게 이 메커니즘이잖아요. 질문과 대답의 메커니즘인데 질문을 드려도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못 하시고요. 계속 할머니 이름하고 나이만 반복해서 계속 읊조리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어르신은 인지장애 내지는 치매 증상도 있으신 거고 당뇨도 심하시고 시각적인 부분도 굉장히 안 좋고 청각도 안 좋고 그러니까 저희가 조금 상담을 진행하다가 제일 먼저 느낀 건 많은 분들이 그동안 찾아왔어도 문을 안 열어준 건 안 들리는 거예요. 누가 벨을 눌렀는지 누가 찾아왔는지 안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담을 넘어갔을 때 싫어가 아니라 반가워하셨던 이유가 그 이유였던 거죠. 그래서 청각 기능의 상실이 관계의 단절로 이어지는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랑 이런저런 상담을 했는데 여러 가지로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이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그 안으로 진입이라고 해야 될까요? 들어갔으니까 그 주민센터에 연락을 해서 연락했어요. 할머니 상태는 지금 이대로 놔둘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바로 즉각적으로 의료 처치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구급차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이제 구급차를 타시고 병원에 가셔서 한동안 입원해 계시면서 치료를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는 의논을 해서 요양시설로 안전하게 모실 수 있었어요. 지금 이제 요양시설에서 생활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할머니가 대화가 안 되는 과정이지만 좀 굉장히 위축되고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희가 이렇게 손등을 이렇게 쓰다듬어 드린다든가 등을 쓸어 드린다든가 이렇게 할 때 작은 스킨십인데 몸을 어찌할 바를 몰라 하시면서 굉장히 따뜻함을 느끼는 되게 좋아하는 수줍어하면서 좋아하는 이 얘기는 뭐냐면 그냥 좋아하는 게 막 좋다가 아니라 수줍어하면서 좋아한다는 이거 참 좋은데 나 이런 경험을 못 해봤다 이 느낌이에요. 누군가 이렇게 따뜻하게 스킨십 해주는 거에 대해서 이게 이렇게 따뜻한 거구나, 좋다 이렇게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양시설에 가셔서 제 생각에는 어르신이 친구분들도 좀 사귀시고 하면 좀 낫지 않을까. 이 할머니는 그 집에 사시면서 저희가 갔을 때 또 놀랐던 건 요만한 이렇게 앉아서 바닥에 앉아서 드시는 밥상이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밥상에 이 그릇들이 몇 개 있는데 언제 드신 게 마지막일지 모를 만큼 다 찌꺼기가 말라 붙어 있어요. 그리고 할머니 이렇게 다 마르셨고. 그러니까 할머니는 이대로 그냥 뭐 삶에 대한 큰 어떤 의지 없이 그냥 이렇게 서서히 죽음을 맞이하고 계셨던 그런 그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모습을 볼 때는 남들이 할머니를 막 구박하거나 남들이 할머니를 때리거나 남들이 할머니를 내다가 어디다 버리거나 하면 타인에 의한 학대라고 하는데
지금 할머니의 모습은 자기 방임이라는 스스로 학대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나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최소한의 관리를 하지 않은 채 사망에 이르는 경우를 우리가 자기 방임이라고 하는데, 할머니의 모습에서는 자기 방임 모습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는 얘기죠. 이 할머니는 자기 방임을 하는 분들은 살아가는 거에 대한 낙과 죽는 거에 대한 생각을 했을 때 사는 거에 대한 조금의 이유도 못 찾으시는 분들이 삶을 포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양시설로 가셔서 친구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 또 이런 재밌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 이걸 경험을 하시면서 아, 이게 사는 즐거움이구나, 이래서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지내실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렇게 연결을 해드렸어요. 가족도 없으시고 결혼도 한 번도 안 하셨기 때문에 가족의 따뜻함, 사람과 사람이 대할 때에 마주했을 때 그 정겨움, 이런 거를 못 느끼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마음 쓸쓸하게 돌아오긴 했지만 안전한 시설로 모실 수 있어서 그래도 좀 다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할머님이 치매가 있으시긴 한데요. 치매가 있으시다고 24시간 계속 올 치매가 아니라 가다가 한 번씩은 조금 얘기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할머니 얘기하시네 라고 집중하려고 그러면 또 다시 치매 상태로 오시고, 또 가다가 조금 한번 어떤 얘기 하시고, 그래서 단서를 조금씩 제공해 주셨던 그런 할머니예요. 부디 요양시설에서 좀 친구분들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프로그램 즐기시면서 지내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져봤습니다. 주변에 이렇게 어르신들이 두문불출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아우, 저기는 할머니가 그냥 혼자 사시는데 맨날 안 나와,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문을 한번 두드려 주신다든가, 아니면 직접적으로 내가 왜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관공서라든가 복지기관에 연락 한 번만 해주시면 지금 이 사례처럼 그렇게 자기 방임 상태로 계시다가 고독사 하실 수도 있을 할머니를 구해드려서 편안하게 안락한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사례 함께 보시면서 혹시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시죠. 선생님 얘기 잘 들었는데요. 저희가 그 나이가 들면서 꼭 필요로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나이가 드시면서 뭐가 필요할까요? 이거는 그동안 조사도 참 많이 나왔죠. 우리 기억나세요? 여성분들한테, 할머니들한테 나이 들면서 필요한 거 3개 꼽아보세요 하고, 할아버지들한테 나이 드시면서 필요한 거 3개 꼽아보세요 했더니 대답이 너무 그렇게 나왔죠.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 할머니 사례랑 비추어서 생각을 해보면 나이 드시면서 필요한 건 친구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친구는 그냥 뭐 학교 친구, 이런 친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웃도 친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친구나 이웃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내가 아파서 혹시라도 몸져 누웠을 때 왜 안 나와? 어디 아파? 라고 한 번이라도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그 계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에만 귀찮다고 계시는 게 아니라 조금씩 귀찮아도 몸을 움직이시는 게 필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우리 코로나 있어서 한동안 모든 기관들이 다 문 닫았었죠. 코로나 시기 때 노인복지관도 문 닫았거든요. 근데 노인복지관의 관장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복지관을 문 닫아서 어르신들이 이 복지관에 못 오시는 시기인데 직원들은 그때도 출근을 했어요. 그럼 출근하면서 버스 타고 이렇게 가는데 지하철역 앞에 어르신들이 이렇게 모여 계시는 거를 볼 수가 있대요. 근데 그 어르신들이 우리 복지관 다니시던 어르신들이거든요. 너무 마음이 아팠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도 그 얘기 들으면서 진짜 마음 아프셨겠네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복지관 관장님 말씀하시기를 그래도요 선생님, 거기 그 지하철역 앞에 이렇게 모여갖고 계신 어르신들은 좀 나으신 분들이세요. 뭐가 문제냐면 복지관 문을 안 여니까 집에서 안 나오신 분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얘기죠. 근데 이 안 나오신 분들은, 나오신 분들은 그래도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나러 나오는 거니까 찍어 바르고 나오신다는 얘기예요. 옷도 좀 챙겨 입고, 또 입고 나오려면 빨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관리를 하신다는 얘기인데 안 나오시는 분들은 자기 관리가 전혀 필요가 없으니까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관리를 안 하고 있다가 내 모습을 언젠가 이렇게 보면 너무 초췌하니까 또 슬퍼지고, 그러니까 신체적인 모습 때문에 정신적인 건강이 점점 우울 쪽으로 내려가더란 얘기죠. 그래서 복지관의 문을 안 열은 게 그냥 활동을 안 하신다의 문제가 아니라 참 여러 가지 파장이 있더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는 친구나 이웃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라는 말씀 드렸고, 사회활동 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렸고요. 그러면 교류가 이루어지니까 이게 생기가 있어지는 거죠, 사람이.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셔야 되는 게, 두 번째가 사회활동이었다고 하면 세 번째는 신체활동. 몸을 자꾸 쓰셔야 돼요. 몸을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이제 그게 적절할지 모르지만 유자차 얘기 많이 하거든요. 겨울 되니까 유자차 잘 드시잖아요. 유자차 이렇게 병에 담아서 파는 거 있죠. 그거 이렇게 물 끓여서 뜨거운 물에다 이렇게 몇 스푼 넣어서 이렇게 휘휘 져서 드시는데, 휘휘 져서 한 모금 드시고 이렇게 잠깐 내려놓고 조금 있다가 이렇게 보면 밑으로 가라앉아 있죠. 사람 몸도 똑같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혈전이 쭉 생긴대요, 가라앉아서. 그러니까 이게 정체가 되는 거죠. 우리가 걷거나 운동을 하거나 하면 이 안에서 피가 돌아야지 맞잖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움직여줘야 얘도 안에서 도는 건데, 걷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집에 가만히 소파에 앉아있다든가 누워 계신다든가 하면 그게 밑으로 쭉 가라앉아서 혈전이 생기니까 그 다음부터는 건강에 이상 신호가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말씀드려요. 어르신들한테는 인지 기능이 떨어져도 상관없고 여하한 일이 있어도 걸을 수 있으시다 하면은 무조건 끝까지 걸으세요. 그게 건강을 챙기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아주 교과서적으로 말씀드리면 노년기에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거에는 운동도 필요하지만 영양 관리가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친구도 사귀시고 사회적 교류도 하시고 또 운동도 하시면서 맛있는 거 많이 챙겨 드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지금 이 어르신의 경우는 어르신이 형편이 너무 어려우셔서 저희가 그것도 제안했었어요. 기초생활 수급자. 왜냐면 결혼을 안 하셨으니까 그 법적으로 자녀가 없잖아요. 그럼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 할머니가 기초생활 수급자가 안 된 이유는 재산이 좀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수급자 지정이 안 된 채로 그렇게 지냈어요. 근데 할머니가 자녀가 없고 기초수급자가 안 되셨어도 글쎄요,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친구라든가 이웃만 누구 한 명만 있었어도 할머니한테 요양시설 같은 데 갈 수 있더라 이런 얘기만 해줬어도 할머니가 지금처럼 건강이 많이 안 좋아져서 요양시설로 가시는 게 아니고, 만약에 예전에 어떤 시설로 갈 수 있다는 정보를 아셨다고 하면 요양시설이 아니라 양로시설로 가실 수 있었어요. 그럼 거기는 조금 더 건강한 분들이니까 좀 더 즐겁게 생활을 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그 고독사로 돌아가신 지 며칠 만에 발견됐습니다라는 뉴스를 가끔 접하잖아요. 그 뉴스 접할 때 지금 이 할머니처럼 자기 방임을 오래 하다가 그냥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채로 돌아가셨을 경우에 우리가 고독사 했다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할머니는 자기 방임을 계속 하시다가 마지막 부분에는 발견이 되셨기 때문에 고독사로 이어지지 않고 그냥 자기 방임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서 그나마 좀 다행스럽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르신이 요양시설에 들어가시면 저희가 제일 먼저 뭘 하냐면 식사를 좀 이렇게 푸짐하게 대접을 하거든요. 요양시설이 새로운 멤버가 들어오시면. 그래도 이 할머니도 들어오셨을 때 식사를 이렇게 약간 뷔페처럼 쭉 하고, 할머니는 기력이 없으시니까 이렇게 부축을 하거나 휠체어 태워드리고는 할머니 보고 이렇게 고르라고 하세요. 그리고 이제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접시를 갖고 할머니랑 같이 이동을 하면서 할머니가 고르시는 거를 여기다 담아서 이제 드실 수 있도록 해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처음에 요양시설 가신 분들 그 의식을 할 때 보면 엄청 많이 담으세요. 그리고 제일 많이 담으시는 게 역시나 고기를 담으세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담으셔서 못 드세요, 다. 왜냐하면 그동안 못 드신 채로 지내오셨기 때문에
마음은 음식을, 맛있어 보이는 음식을 보니까 마음은 드시고 싶어서 담았지만 실제로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소화도 안 되시고. 그래서 못 드시는 경우 있는데 이제 하루 이틀 지나면서 또 드실 수 있게 됩니다. 요양설 우리가 안 가보셨죠? 가보시면 새로운 멤버 들어오면 똑같아요. 아이들처럼. 할머니들이 걸으실 수 있는 할머니들은 이 새로운 멤버 쪽으로 다 모이세요. 모여서 제일 먼저 뭐 하실 것 같으세요? 몇 살이냐고 물어보세요. 서열 정리하시려고. 몇 살이에요? 그래서 90입니다. 그러면 아유 내 동생이네. 이렇게 그 서열 정리 딱 하시고 환영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 할머니처럼 건강도 안 좋으시고 또 다리도 이 할머니가 무릎이 이렇게 펴지지 않는 상태였어요. 굳어져 있어서 이렇게 펴지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혼자 지내시긴 어려운 분이었어요. 이런 분들은 특히나 그러니까 우리가 시설에 들어가는 게 좋을지 안 들어가는 게 좋을지에 대한 의견들은 참 다양한데 지금 이 할머니처럼 혼자 계시고 질병도 많으시고 외롭고 하신 분들은 저는 요양시설 들어가는 편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혼자 지내시는 분 잘 구출해서 안전한 시설로 모셔드렸다는 두 번째 사례였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편 사례 함께 보셨는데요. 첫 번째 사례는 많이 심각한 건강과 관련된 암 이야기였고요. 또 그 가운데서 어르신들이 좀 힘을 내서 아들에게 오히려 힘을 주는 그런 입장이 되셨어야 됐고, 두 번째 사례에서는 어르신 본인이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신 분, 근데 이도 저도 의료 치료도 없고 여러 가지 노력도 도움도 없이 혼자 그냥 이렇게 사람이 죽는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지내는 어르신 안전한 시설로 모셨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두 편 사례 함께 해봤고요.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사례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